느꼈던 얘기를, 정말 휘청했던 얘기를 한번 드리면서 아, 이 세상에 이렇게 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으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체인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그냥 쭉 제 스토리를 그냥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제 1회 여자 공고 졸업생입니다. 여러분, 여자 공고가 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네, 제가 1회 졸업생이에요. 제 중학교 때까지 공부에 흥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 숫자가 네, 그냥 대충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칭찬도치를 낸 게 이 아이에게 인문계를 보내면 인생이 망가질 것 같다 싶어서 고등학교를 공고로 보내셨는데 때마침 또 제가 어머님이 효도를 해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서 제가 갑자기 공부에 흥미가 확 생기더라고요. 열심히 하면서 3년 동안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형편이 있기 때문에 전문대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거기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뭐 자격증 한 10여 개 따면서 그때 시대 때는 자격증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자격증 열심히 따면서 또 회사도 이제 옮겨다니면서 커리어도 잘 쌓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마지막에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S사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계약직이지만 2년 동안 들어가는데요. 실은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것도요. 왜냐하면 보통은 인터뷰를 할 때 더 고학력을 원하고 남자를 원해요, 보통은요. 제가 연료전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힘써주는 남자를 원하고 스택이 제 키만 해요. 들어주는 남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고학력, 거기는 박사 이하가 없거든요. 박사도 그냥 박사가 아니고 뭐 나사에서 일하셨던 거 포항공대 이하 안 봐주시는. 근데 제가 그거를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인터뷰 때문에 제가 들어갔다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팀장님이 어떻게 감동을 받으셔서 저희가 입사를 했고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내가 박사가 될 수 없지만 거기서 내가 최고가 되겠다 싶은 생각에 죽어라 이랬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하는 뭐 기획 이런 것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회사에서 주는 봉사상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그 누가 인정하는 박사님이 보통 좀 한 20살씩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제 분야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 있는 경지까지 갈 수 있도록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조윤신 대표님처럼 잡지에 나오는 예성 최초의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었고 저는 이게 제 천직이라고 생각했고 너무 좋았고 바닥도 잘 굴렀고 기계를 만들려면 바닥이 잘 굴러야 되거든요. 먼지도 한번 쓸어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뼈를 묻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 독병이 찾아옵니다. 아까 친구 따라 강남 오셨다 그랬죠? 네. 제가 친구 따라 강남 간 케이스예요. 원래는 제가 취미로 사이버 자키로 그때 당시엔 성격이 좀 내성적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내성적이어서 음악도 클래식, 뉴에이지 이런 거 왜 안 들었거든요. 근데 사이버 자키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음악 틀어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청취자 중에 한 명이 너 재즈 좋아하지? 클래식 재즈를 좋아했거든요. 너 좋아해? 스트릿 댄스라는 게 있는데 너가 꼭 해봐야 된다. 나는 댄스는 아니다. 제가 몸치, 박치, 체력적 고급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선생님이 대학교 못 올라갈까봐 4급을 생적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거 빼주세요, 카메라에서. 그랬는데 내가 무슨 춤이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 보는 것만 좋아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등록을 해줘버린 거예요. 10,000원을 내고. 그때 당시 10,000원 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갔더니 사람이 한 100명 있고요. 손을 잡아낸 거예요. 커플 댄스가 전혀 말을 안 해준 거죠. 정말 난생 처음으로 남자 손 잡으면서 이렇게 스텝을 밟으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건 아니다. 다음 주에 어떡하지? 근데 친구가 이렇게 밀어서 넣어줬는데 책임감이 되게 강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몇 번만 더 나가보자. 최소한 요 수업은 다 듣자 했는데 점점점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신나는데 즐거워 이러다가 어느 날
멈출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의 심각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스윙 댄스는 그때만 해도 박진영 스윙 베이비 음악도 안 나오던 때거든요. 가망이 없는 장르죠. 커플 댄스, 옛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사교 댄스 하면은 저기 어디 카메라에서 이렇게 무슨 짓 하는 거 같은 이미지였어요. 게다가 스윙은 듣보잡, 정말 듣보잡도 못하는 장르였고, 근데 내가 이걸로 먹고 살 수는 없고, 근데 이게 너무 좋아 죽겠고 미치겠는 거예요. 3년 동안 똑같은 고민을 막 하면서 일단 내 실력을 올려보자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그 몸이 완전 뻣뻣했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선배분한테 물어봤더니 발레를 해보렴 하면서 발레 선생님을 한 명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 발레 선생님을 붙여주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쌤, 이 친구는요 나중에 대회도 나가고 챔피언도 될 아이예요. 잘 부탁드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봉창 떠드는 소리?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 순간 너무 신기한 게 챔피언이 될 거예요 하면서 계속 들어옵니다. 너무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날부터 제가 정말 밤에 챔피언이 되는 꿈을 정말 꿨거든요. 그 이야기는 좀 더 다시 자세히 하게 될게요. 그래서 발레를 하고 열심히 하다가 3년 동안 똑같은 고민을 하니까 사람 미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보자. 스윙 댄스의 본고장인 그것에 가보자. 여러분 스윙 댄스가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고 지금 막 듣고 계시죠? 그럴 때는 손을 들고 질문하시면 제가 오늘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거든요. 아니 늦었어요. 자 여러분 스윙 댄스는 모르시지만 이건 아시죠? 스윙 마베이베 빙빙빙빙 뭐죠? 박진영님의 스윙 베이비 음악이죠. 아시죠? 그 스윙이 바로 이 스윙입니다. 이따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손을 번쩍번쩍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스윙의 본거지는 어디냐면 미국의 하남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보름 만에 마침 또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어서 사모님께서 전자를 연기해줄게 했는데 사모님 제가 미국을 가봐야겠습니다. 이러면요. 회사 끝내고 보름 만에 기적같이 비자가 일주일 만에 나왔어요. 이게 2년 됐던 것 같아요. 비자 일주일 만에 만들고 여권 만들고 비행기표 만들어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주제에 가방 하나를 들고 미국을 가버립니다. 자, 미국에 갔더니 잘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가족 카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퇴직금을 탁탁탁 털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쓰고 집에 가서 나중에 벌어서 갚아야지 생각하고 일생일대의 여행이 될 것을 생각하고 방을 이제 호텔방을 하고 하면서 춤을 추기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제가 또 덜컥 대회를 치러요. 미쳤죠? 미국에 와서 말도 못하면서 푸짓발짓하는 내가 이게 어떻게 대회를 안 하고 대회를 치렀는데 맨 처음에 대회를 가려면요 처음 입문하면 뭘 해야 되냐면 프로 아마추어랑 대회를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프로 한 명이랑 아마추어 한 명이 대회에 나가서 아마추어가 평가가 되고 프로가 평가가 안 돼요. 아마추어가 1등을 하면 뭐가 될까요?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프로 한 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데 때마침 예전에 그 한국에 티칭을 하러 왔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침 그 대회에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30분 동안 딱 한 문장, 나랑 그 대회 나가줄래? 딱 한 문장이거든요. 말을 못하니까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0분 동안 막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오케이 심플하죠?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좋다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대회를 나가는데 재밌는 건 원래는 잠시만요. 이게 그 저 대회 나갔을 때 모습인데요. 나중에 알고 봤는데 원래 이 대회는 청바지를 입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스윙 댄스가 뭔가 댄스 대회인데 여러분 복장 대충 댄스 대회 하면 상상되시는 게 있죠? 그런 걸 입어요. 근데 저는
미국을 처음 가니까 이게 청바지에 티셔츠 입었잖아요. 그 프로가 맞춰서 입어줄 거예요. 근데 원래는 청바지 입은 예선자는 탈락이래요. 청바지 입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미리 음악을 정하고 안무를 다 짜고 프로가 선생님이니까 주로 스승과 제자 사이에요. 모든 걸 다 짜맞춘 상태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한마디 물어보다가 슬로우, 미디엄, 패스트 그냥 템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그거 하나 알고 그냥 아시죠? 잘 모를 땐 중간이 최고인 거. 그래서 미디엄이라고 질렀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또 딴 걸 물어봤지만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저랑 음악에 딱 한 곡만 저랑 춤추시더라고요. 소셜 댄스를. 그러더니 됐어.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회에 등장을 했는데 너무 떨리잖아요. 생애 첫 대회인데 너무 떨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대회라는 거를 잊자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안에 있는 에너지였는데요, 한국 사람들은요 뭔가를 볼 때 100명 있으면 100명이 평가단이에요.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뭘 틀리는지 보자. 한국을 딱 정해놓고 딱 저지를 하거든요. 근데 외국 애들은 저 동양에서 온 아이는 어떤 재밌는 걸 보여주려고 하지? 이런 눈빛들인 거예요. 그 순간 그 따뜻한 기운들이 제 몸에 싹 들어온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그러더니 딱 블랙아웃이 됐어요. 정전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눈을 떴더니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이렇게 관중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파트가 막 뒤에서 따라가고 있고, 그러고 나서 살짝 실수를 하면서 춤을 춰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블랙아웃이 돼요. 그러고 나서 눈을 떴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또 합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람들이 제 춤을 왜 좋아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실력이었고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뭐냐면요, 제가 그게 너무 미쳐 죽겠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후 3년 후인가 LA에 갔는데 누가 한 명이 Hey, are you Jennifer Murray?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Yeah, 그랬더니 나 너 동영상 잘 알아. 그래서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자기 우울할 때마다 본대요.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동안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내가 재능이 있구나. 내가 춤출 수 있는 아이. 그 대회에서 세 종목에 나가서 1, 3, 5등을 해요. 네. 그래서 다 좋은 성적을 얻고 나한테 이런 게 그때 알았어요. 내가 이걸 너무 하고 싶어 했는데 한국에서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아니야 춤은 아니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 굉장히 FM이었거든요. 지금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 같아요. 사람들이 다 저한테 법도 없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전 정말 철저한 FM이었어요. 머리가 지금 빨갛지만 정말 검정머리 염색하면서 FM으로 살았었는데 제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아무튼 FM으로 살았어요. 지금 이 순간 블랙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여행을 하는 동안 저는 고민했습니다. 다시 이걸 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 계획을 한 게 바로 아까 김근경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국제 페스티벌이나 스트릿댄스로 만든 90분짜리 소형 스윗파크를 그때 거기서 구상을 해가지고 옵니다. 굉장히 아심차고 큰 프로젝트였는데요. 중요한 건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일단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강습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강습생 몇 명 들어왔어요? 몇 명 들어왔어요? 강사가 2명. 맞아요. 1명이에요. 그래서 1명을 놓고 강사가 강습생보다 더 많은 강습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마치 이게 금방 잘 될 것 같으면 좋겠지만 거의 그 상태를 큰 변화 없이 한 3년 정도 그렇게
지나는 동안 굉장히 슬럼프가 없대요. 왜 올까요? 슬럼프가 왜 왔을까요? 돈이 없기 때문이죠. 1년에 연봉이 600인데 슬럼프가 안 올 수가 없죠. 근데 그래서 그리고 제일 큰 슬럼프는 뭐였냐면 실은 돈보다도 비난이었습니다. 너 왜 회사 다시 안 들어가? 회사 들어가서 돈 벌면서 해, 따님들처럼. 너 왜 게을러? 이거 아니야. 그리고 너 취미가 일이 되면 불행해져. 아까 조현수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강마이가 얘기했던 건 취미가 일이 되면 넌 불행해질 거고 안 될 거고 망할 거고 온갖 낙담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취미가 일이 되고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면 잘 될 수 있다는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의 간절한 마음을 더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중간에 실은 회사도 다녀갔어요. 회사 다녔는데 알바도 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 똑같아져요. 제가 삼성에 다닐 때 취미로 스윙 댄스를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일부러 관둔 거고 내가 간절해지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다시 최악의 바닥으로 쳐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게 뭐였냐면은 재즈바에 가자. 내 마음을 좀 힐링시켜보자. 갔어요. 가니까 뭐가 나오죠? 스윙 댄스 음악이 나와요. 그래서 재즈의 한 장르가 스윙 재즈거든요. 그래서 스윙 재즈가 나올 때마다 밴드가 앞에 있으면 여기서 미치게 춤췄어요. 그러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뮤지션이 명함을 주고 재즈바 사장님이 명함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재즈바 사장님이 자기씨 오늘 스윙 밴드가 오는데 춤을 춰주면 좋겠는데 네 사장님 달려갔어요. 막 춤췄어요. 하지만 돈은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네, 그냥 제 누기부죠. 누기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막 어느 날에는 전화가 왔어요. 재즈 페스티벌 하는데 야외에서 하는데 스윙 댄스 췄으면 좋겠대요. 지금과 같은 날씨에 밖에서 5시간 동안 춤을 췄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몸살이 났죠. 2주 동안 꼼짝을 못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재즈협회 총장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장기씨 감동받았어. 우리랑 같이 일해보지 않겠나?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부터 총장님하고 같이 재즈 콘서트도 하고 그 다음에 재즈 페스티벌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의 형편은 조금 나아지긴 했고 그 다음에 또 운이 좋아서 또 연결이 잘 돼서 또 홍콩에 있는 재즈 페스티벌로 연결이 되고 거기서 또 영화 감독한테 발탁이 돼서 한국인 최초로 스윙 댄서로서 그 홍콩 국제 영화제 레드캐펫을 하는 영광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진들이 여기 안에 어딘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거기서 또 캐나다 국제 챔피언십에 있는 오거나이징 나가게 돼요. 그래서 또 캐나다로 국제 심사원으로 초대돼서 가서 거의 1년 동안 캐나다랑 미국을 돌면서 한국인 최초 워크숍도 하고 심사원에 아까 전에 그 한국 최초의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맞자 제 앞에 한 분이 더 계셨기 때문에 저는 한국인 최초로 스윙 댄스 국제 심사위원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북미 투어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놀랐던 게 미국 춤인데 네가 한국에서 배워서 다시 미국에 가서 가르친다고가 가장 이슈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게 잘 되고 뭔가 승승장구하는 듯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끝냈으면 좋겠어요. 아름답게 이렇게 아름답게 얘기를 끝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시대쯤 그 북미 투어를 한 때가 10년 차 때였거든요. 근데 여전히 돈이 없고 그 다음에 여전히 그때 당시 스윙파크랑 LSK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막 사람들이 흔히 얘기를 해요. 10년이 되면 강산이 바뀌고 10년이 되면 뭔가 10년이 되면 돈을 벌 수 있고 10년이 되면 모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저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의 막막함은 정말 죽고 싶은 정말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을 하면서 슬픈 순간이 오실 거예요. 막막한 순간이 올 거예요. 그리고 한우물을 파면 된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엔지니어도 9년을 팠고요. 스윙 댄스도 10년을 팠는데 아무리
막막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막막해서 정말 죽고 싶은 심정뿐이었고, 또 미국은 하필 원래 억지를 거치잖아요. 그 북미 투어를 하던 중에 사기죠. 딱 어느 지역에 도착했는데 오버라이즈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집도 절도 1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외딴 곳에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어떤 한 명이 저를 재워주기로 했는데 걔도 얹혀다니는 입장인 거예요. 완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뭐가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여비가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돈 되게 열심히 벌어서 돈을 많이 벌어왔지만 이게 거의 한 달 정도였거든요. 여비가 떨어져 가고 있고 마지막에 제 주머니 20달러가 남는 거예요. 근데 이 20달러가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고민을 했어요. 제 여정은 아직 3개월이 더 남은 상태였어요. 사람들이 위험하다. 들어와라. 너가 지금 들어온다고 해도 실패한다고 얘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너는 이미 북미 투어도 했고 국제 심사원도 했고 다 했어. 솔깃하죠. 근데 제가 이 상태로 들어가면 제가 무너질 것 같고 제가 슬럼프가 더 깊게 올 것 같은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데, 그래서 조금 더 버텨보기를 하는 상황 중에 거기 안에서 소문을 듣는 한 오버바이저를 만나서 그분이 야, 너 우리 스쿨에 와서 일을 하렴. 그래서 그 오버바이저를 만나게 돼서 그 지역을 옮겨가게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거기에 너무 좋은 분들이 계셔서 돈도 잘 벌고 마지막 석 달을 마저 정말 행복에 겨워서 미칠 정도의 좋은 시간들을 하고 지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슬럼프가 나아져야 되잖아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사람은 행복은 옆에 돈이 얼마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제 마음이 여전히 어두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한국에 돌아갔을 때 뭘 다시 시작해야 돼서 또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북미 투어까지가 내 한계인가? 그만두고 싶다. 아니야, 그만둬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막 하던 시점에 92세가 된 노마 밀러라는 그 노장의 레전드 댄서를 만나요. 그분이 저를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춤을 어떻게 춰야 되는지 막 조달 옆에서 안 되는 영어로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이 뭐라고? 도대체 네가 가르친 게 뭐야? 미국 춤인데 너 한국에서 배웠는데 미국에서 가르친다고? 아, 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딱 하나 하시는 말이 뭐냐면 I know 라는 거예요. 뭐라냐면 그 말이 저의 천만이로다. 정말 저한테 너무 뜻깊은 얘기였어요. 난 알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는 말이 처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잘 알아. 하지만 너가 하고 싶은 일들을 네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앞에서 정말 진짜로 펑펑 울어요. 왜냐하면 스윙이라는 장르를 하게 되면서 전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재즈는 있지만 스윙 댄스로 뭔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어볼 사람이 없고 막막하고 항상 예측하는 입장인데 물어볼 사람이 없는데 나도 이제 의논할 사람, 수다를 떨고 의논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생기기 없구나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92세인데 94세 때 행사를 기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몇 년 동안 춤을 추셨을까요? 14살부터 추셨대요. 몇 년 추셨죠? 80 몇 년을 추셨죠. 이분이 실제 1940년대에 그 뉴욕에 있는 사보이 볼런 공장에 그 미국 집으로 얘기하면 플로어를 태우신 분이거든요. 14살부터 추셨거든요. 80 몇 년을 추셨는데 아직도 행복해 하시고 그 다음에 거를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또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순간 바보가 되는 것 같았어요. 멍해지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분은 흑인이셨고요. 흑인은 그때 당시 굉장히 핍박받던 시절이에요. 그분이 댄스를 췄을 때는 흑인이 그냥 길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촉만 듯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꿋꿋이 하셨고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연명을 80년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저 고작 몇 년 했죠? 10년. 내가 이거 고작 10년 하고서 지금 내가 아닌가 보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포기하려고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장 큰 이유 하나를 찾았어요. 제가 왜 슬럼프에 빠졌는지. 그건 바로 제가 이거를 제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쌓아왔던 커리어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디 대회에서 우승하고 또 우승하고 그 다음에 뭐 북미 투어하고 심사위원하고 커리어를 쌓는 동안 어느새 내가 이거를 왜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현진 대표님께서 그 홈페이지에 그 버킷리스트나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필요한 거 같아요. 저도 제가 뭐 하려고 했었는지 어느 순간 커리어만 쫓아가다 보니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걸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제가 이 스윙 댄스를 하면서 성격이 180도 바뀌고 제 삶이 너무 행복해지고 이게 나에게 너무 새 삶을 주었거든요. 이 행복한 에너지를 많은 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지금 스윙 댄스로 쇼도 만들고 스윙 음악으로 2박 3일 동안 음악과 뮤직의 페스티벌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복 에너지를 막 나누고 싶어서 한 거고 실제로 그 공연들을 보고 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오늘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그거에 정말 빚을 지면서도 막 힘을 가지고 막 하는 거였는데 어느 날 그것들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내 가사. 지금 이 노마빌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가 행복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행복해서 이 일을 벌렸는데 어느 순간 커리어를 쌓는 순간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어렵지만 아까 얘기드린 스윙파크랑 레전드 오브 스윙 코리아라는 행사를 개최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올해에 와서 또 주변에 되게 좋은 분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뭐 홍순재 대표님이라든가 지금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 이제 일을 조금씩 하게 됐고 솔직히 저는 제 스토리를 얘기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올해 와서 에너지 클럽이라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제 얘기를 이제 슬쩍 꺼냈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더 해달라고 했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지금 책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예비 저자가 된 상황이거든요. 제 인생을 저는 정말 엔지니어로 뼈 묻을 줄 알았어요. 후회가 되지 않냐라고 물어보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많이 싸워놨으니까. 근데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실은 제가 정말 연봉 600만 원일 때도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어떤 것도 가져줄 수 없는 가치 그리고 희망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이것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는 확신하거든요. 언젠간 될 것이다. 단지 지금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솔직히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저한테 비난하는 시간, 남들이 저를 평가하는 시간, 그리고 제가 힘든 시간을 연습실에 끌고 갔어요.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춤이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춤, 아침부터 저녁까지 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준비가 되면 노력을 해서 준비가 되면 그 준비가 기회를 끌어오고 그 기회가 운명을 끌어올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하면서 내가 아직 기회를 못 만난 것은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가 그때 항상 가슴속에 박혀두었던 얘기가 뭐냐면 느린 만큼 빨랐습니다 라는 대사였어요. 책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뭐냐면은 춤도 그래요. 처음에 배울 때 잘 배우잖아요. 그럼 나중에 뒤로 갈수록 가속도가